그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이제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제 우선 두 가지 측면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그럼 부정선거다 그럼 너가 증거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증거가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바로 중앙선관위가 공표한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간의 괴리, 그리고 그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그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자연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유령 투표라든지 투표함 바꿔치기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한 인공적인 방법 이외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현상이 바로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괴리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두 번째 이제 제도상의 허점. 우리나라는 지금 본투표일을 그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죠. 미국은 지금 본투표일밖에 없는데도 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사전투표라는 것이 이제 우편투표로 격지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편투표를 이제 부지자 투표죠. 과거에 우리나라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제도상의 허점이 그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건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제가 2020년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먼저 그 실상을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도 아주 명확하게 저질러진 2024년도 4.10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 이제 그때 그 4년 전 이전서부터 이제 제가 이런 보수 우파 운동을 좀 관계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뭐 주체자가 돼서 또는 뭐 운영자 대표의 자격으로 하는 걸 좀 극히 싫어하고요. 그냥 저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좀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을 원래 좋아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의 그 폭정,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의 그 정말 국민들이 정말 원성이 자극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광화문에서 한 10만의 대중이 다 모여갖고 이렇게 성토 대회도 열고 그랬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내다 보니까 저는 선거일 날 이제 투표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쯤 되다 보니까, 야, 이것이 갑자기 계속 본투표에서 앞섰던 소위 좌파가 아닌, 뭐 저는 우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좀 뭐해서 국민의힘, 그 당시에 이제 뭐 민자당이었던가요? 뭐 하여튼 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앞서가다가 이제 전부 전멸을 되는 그 꼴을 봤어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죠. 예.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는 그냥 거기서 첫 번째로 부정선거를 아주 직감을 했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발표할 때 보니까 이해찬이라든지 그 뭐 부정선거를 당했던 조혜주라든지 또 누굽니까? 뭐 지금 중국으로 양정철이라든지 이자들이 발표를 할 때 아주 즐겁게 그냥 파한대소를 해도 시원찮은 게 얼굴을 슥 찡그리고 완전히 무슨 뭐 죄인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는 뭐 100% 부정선거다. 이제 일단 심증을 거기서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들여다 봐야죠. 들여다 보니까 이건 뭐 처음부터 이건 말이 안 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싫어하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자연 세계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하고 몸무게를 조사하고 연령별로 나이 분포를 조사할 때 우리가 정규 분포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정규 분포는 어떤 자연 세계에서 중심이 가장 그 평균적인 그 평균이 중간에 위치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예를 들어 평균에서 벌어진, 말하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격차가 있는 그런 부분이 밀집 국면을 서서히 벗어나서 서서히 이제 이렇게 없어져가는 그런 분포를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자연 세계는 이제 두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은 그 샘플이요, 모집단에서 채취하는 걸 이제 샘플이라고 하죠. 표본이라고 하죠.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이제 우리 남한 국민이 다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투표에 참가했던 사람, 이게 이제 샘플 또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 사전 투표자의 표본,
또 본투표자의 표본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표본이 많아질수록 정규보호에 수렴한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이제 통계학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죠. 중심극한 정리가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뭐냐면은 자, 샘플이 모집단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취합이 될 수가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 이 샘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만, 자, 그렇게 샘플이 여러 각도에서 이제 추집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집단의 평균과 그 평균이 동일하게 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심극한 정리고, 그때의 분포는 뭐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가설이 조금 뭐 어렵게 얘기해서 중심극한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2020년도 4.15 때의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본투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많은 수에서 소위 이때 자유한국당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앞섰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투표자 수를 비교했을 때 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투표를 한 사람들의 수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한 사람의 그 편차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니까 역시 이제 그거 하나는 정규무표에 맞게 중심이 예컨대 이렇게 나가 있고 이렇게 양 좌우 대칭으로 이제 잘 했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사전 투표는 아예 중심이 다 틀려요. 중심이 전혀 틀리고 다른 데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투표자 수 마이너스 자유한국당 투표자 수를 보니까 중심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왼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가정이죠. 그렇게 해서 전혀 그것도 겹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이상한 나라에서 이 본투표한 사람들의 국민하고요. 사전 투표한 사람들의 국민이 아예 다르다는 그런 가설에 의해서만 성립이 되는 거지, 만약에 모집단이 동일하다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단 0.0000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2의 뭐 16제곱승 자관 지구상에선 벌어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견됐다 이거죠. 자, 그런 현상이 발견됐으면 뭐다? 이건 모집단이 다르다. 이건 모집단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모집단이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같은 모집단에서 나오는데 조작을 했다. 이건 조작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극명하게 나온 거예요. 그것이 빼박 증거죠.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래요? 중앙선관위나 다른 소위 이제 부정선거를 아주 배격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우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 자유우파를 하는 유튜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뭐 그 사람들 나 욕할 수 없어요. 뭐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빌붙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자, 이 사람들 논리는 이겁니다. 뭐이냐면, 야, 사전투표 말이야. 그때 예를 들어서 뭐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백모 박성현 선생 같은 양반은 사전투표가 이 구멍이 숭숭 뚫렸다 이거 말이야. 이 부정에 개입될 소지가 크니까 이거 뭐 지금 당장 폐지할 수는 없고 이거 방지하고 CCTV하고 밖에서 놓아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대비책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개무시했죠. 무시하고 이렇게 나왔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소위 자유우파의 이제를 하는 사람들은 사전 투표를 좀 기피하게 됐다. 그리고 본 투표에 좀 많이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냐? 주로 이제 소위 소위 좌파의 세력으로 빨리 좀 이 사람들 좀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충만된 그런 사람들로 위주가 돼서 이것이 같은 지구에 살더라도 모집단이 전혀 다르다. 쉽게 말해서 투표하는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다르게 나온 것이다. 중심이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거짓말로 평가될 수 있냐면 우리가 그걸 검증을 해봤어요. 검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사전투표 참가율, 본투표 참가율에 20, 30대 또 20대 차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본투표만 참여하고 사전투표를 많이 정말 우리 또 다른 이렇게 사전투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끌림에 의해서 사전투표를 기피하고 전부 본투표를 하겠다. 그래서 60, 70대 대개 이제 우리가 보수우파는 우리 전쟁을 겪은 60 뭐 저는 이제 전쟁을 전후지만 제가
1959년도 생이거든요. 하지만 50년대에서부터 이제 53년까지 그 우리 6.25 전쟁을 쳤지 않습니까? 이제 그 혹독한 그 직후에 태어난 세대지만 바로 이제 저보다 한 10살 이렇게 많은 분들은 70대, 80대 현재 이런 분들은 철저한 대부분이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 될래야 아니 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참여율이 어떻게 됐냐? 사전투표가 더 많았다 이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그러면 사전투표에 더 많이 참가했던 60, 70대 분들하고 본투표에 좀 적게 참가 60분들하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고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이고 이게 가설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그건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해봐도 그냥 그것이 틀렸다는 걸. 그러니까 모집단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간혹 말해요. 이걸 말해줘. 쌍봉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도 가끔 나타나긴 해요. 그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재무경제를 전공을 했으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수익률을 형태로 이제 증권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한 1,500개 기업이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룹핑을 해요. 그룹핑을 해갖고 데시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갖고 과거 1년간 제일 성적이 잘 나온 애들, 과거에 성적이 좀 못 나온 애들 수익률로 그걸 이제 그룹핑해서 소팅해서 제일 잘 나온 애서부터 제일 못 나온 애를 뺀 거, 요걸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다. 또 모멘텀 프리미엄 또는 이제 거꾸로 한 걸 컨트라리언 프리미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더블의 그 말하자면 그 쌍봉을 이루는 곳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그 이 표본수가 뭐냐? 이게 그룹핑을 하니까 10개 지나지 않아요. 그 포트폴리오가요. 그리고 그걸 아무리 시차를 많이 늘려도 기껏해야 monthly 데이터를 한다면 우리가 기껏해야 한 20년 우리나라 뭐 우리가 로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대개 198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곱하기 30을 하더라도 거의 한 360개 뺏기는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 표본이죠. 이 소량 표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쌍봉을 기르는 형태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학술적 용어로 by moda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의 어떤 말하자면 요인이 되느냐 이걸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하는데 소위 시카고 대학의 본사인 파마 프런치 요진 파마하고 키네스 프렌치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시장 모델하고 이제 보통 이제 이거 뭐 여기서 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시장 모델이다 해갖고 거기에 가치 팩터, 그다음에 사이즈 팩터 이거 두 가지를 해갖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부에 저 앤드류 로우하고 크레이크 맥컨레라는 MIT 교수들이 있어요. 야,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검증이 아니야. 그거는 거기는 네 것에 대해서 검증하니까 통계적인 그 검증력이 우수하게 나올 뻔이지. 이거는 가비지야.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학자의 견해에서 그 소위 유진 파머가 굉장히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받긴 했죠. 굉장히 그것이 한 20년 지난 다음에 결국 2009년도인가 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공동 수상을 하게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거두적인 얘기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적한 게 바로 데이터 스누핑 바이어스. 이건 통계 조작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소위 컨트라리언 프리미엄이거든 모멘텀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설명하는 건 그 데이터셋에서의 그 데이터셋을 같이 덮어서 써서 통계 검증력을 우수하게 나온 것뿐이지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데이터 스누핑 바이어스. 이게 이제 통계 검증 절차에 나온 거. 데이터 스누핑 바이어스는 뭐냐? 쉽게 말해서 검증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시 복제해서 갖다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바로 거기다 갖다 정확하게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의 표본 검증을 항할 때 우리는 이제 표본 검증이 아니고 아예 로 데이터뿐이 없지 않습니까? 로 데이터가 이렇게 쌍봉이 나왔다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선거인 수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 같이 뭐 1,500개 이렇겠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지금 선거인단이 지금 남한에서 몇몇 명이에요? 한 2천만 명 되죠? 거기다가 투표자 수가 한 60% 한다면 1,200만 명이에요. 이건 라지 넘버예요. 라지 넘버에서 이렇게 나타날 확률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조작을 했다. 조작을 했다.
갖다 엎어치기를 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포라는 것이 빼박친 거예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아니 좀 뭐가 있죠? 이제 선거인단 수보다 어떻게 투표자 수가 더 많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애들이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기어 들어가는 변명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저희 뭐이 그저 어떤 선거구에서 야 이거 어떻게 됐냐? 전체 선거인단 수보다도 어떻게 투표자 수가 더 많아. 이거니까 우리가 부정 아니냐? 이러니까 웃기지 마라.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은 관내 사전을 무시했어. 뭐냐면은 아니 사전 투표라는 건 관내 사전 자기 지역에 가서 자기 지역을 찍는 것도 있지만 남의 애들이 와갖고 남의 투표자가 자기 지역에서 뿌는 걸 관외 사전. 여기서 이제 남의 투표로 가는 게 이제 우편 투표를 통해서 보니 그 관외 사전이지. 그 우연히도 고기지는 문산 오드롬에 거기가 관외 사전이 많이 와서 그렇게 됐어. 근데 미쳤습니까? 파주 진동. 파주 진동인데 아니 사람들이 그 파주 진동이 휴양지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 놀기 좋아하고 사전 투표 때 놀러 가야 되니까 사전 투표한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파주 진동으로 가서 관외 사전을 해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면 작작을 해야죠. 그것이 뭐 반대되는 증거라고? 참나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무식한 그 선관위가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선관위 내가 거꾸로 묻고자 합니다. 당신네들이 말이야. 우리가 투표 집계, 그러니까 선거구별로는 사전 투표 몇 명, 본 투표 몇 명, 그리고 모의 투표하고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투표소별로는 당신들 왜 그 공표를 안 하는 거야? 니들이 반박할 때는 이런 투표에서 우리가 증거를 놨다 그러면 지들이 그거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이랬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전국에 4,200개 투표소별로 여기는 사전 투표에서 관내 투표가 몇 명이 투표했고 관외 투표가 몇 명을 투표했다. 이거 공시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 밝히지도 않고 뭐 니들이 그래. 그렇다면 그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공박을 할 수 있지만 공박은 말이에요. 공박을 제대로 하려면 완벽히 정보를 다 까발리고 전국의 4,200개 투표소별로 이렇게 됐고 여기는 관외 투표가 좀 덜 적고 여기는 많고 이걸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지. 지들이 증거도 안 나타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건 말이죠. 아예 그냥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에도 없는 103살 먹은 노인네가 투표를 하고 뭐 이런 게 막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통계적인 수치의 조작이니까 그거는 증거 효력이 없다. 이따 웃기는 말을 하지 말고 왜 물질적 증거가 왜 안 나왔어요? 실제로 우리가 2020년도 많은 180개 선거구 부정 그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을 어긴 건 누구예요? 중앙선관위고 대법원이잖아요. 얘들이 대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180일 내로 그거를 다 완결을 해야지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을 내쫓고 다시 재선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에 차일피일 문재인의 그 또 누구 대법관의 그 김명수 이자가 그냥 차일피일 2년 1년 2년 세워라 내워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1년 지나서 겨우 한다고 그래놓고 결국에서 몇몇 개 투표소에서 우리 선거 참관인들이 밝혀낸 게 뭡니까? 확실하게 두 눈으로 확인한 게 뭐예요? 배춧잎 투표지. 도장이 뭉그러진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들어가는 인쇄 투표지. 이런 것들이 다량 발견됐어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말이에요. 단 한 표만 그런 증거가 나와도 아예 선거 셧아웃 시키고 재선거 들어갑니다. 여기 그냥 갔다가 뭉겠죠. 이게 범법자들이지. 뭡니까? 그 물적 증거가 나타났죠. 나타났는데 그걸 어떻게 지들이 말하는 그런 증거 갖다 대라. 그러면 이거는 말이에요.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말이죠.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면 유죄 추정의 원칙에서 힘이 없는 자가 소송한 자예요. 왜냐면 지들이 다 정보를 다 갖고 독식하고 있고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고 하는데 지들이 그거를 밝혀내야지. 그리고 그걸 법원이 그러면 증거를 채택을 해갖고 보존 절차를 따져서 해야 돼. 완전히 다 무기력하게 다 기각 그리고 그냥 없음 했잖아요. 다 감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2020도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본투표에서는 거의 뭐예요? 거의 지금 국힘당 이 사람들이 거의 앞섰어요. 많은 지역구에서. 근데 사전투표에서는 단
한 선거구에 예외도 없이 말이죠. 전부 더블당이 대폭으로 승리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구나 또 뭐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하고 미안하며 또 우파 사람들 또 윤석열을 막 현호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지금 혐오를 안 해요. 왜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거. 나는 교수니까 교수 신분에서 그 비판은 정당한 겁니다. 자, 봐세요. 뭐냐면은 아니 그 선거구에서 거의 사전 투표의 선거구에서는 전부 거의 몰표가 나오다시피 하면서 전부 소위 지금의 더블당이 앞섰다 이거예요. 아 근데 이쪽에서는 사전 투표 선거 운동 안 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전 투표는 하지 말라. 물론 불법이다. 그리고 부정 수사해라. 이 선관위 서버 하나 압수수색해서 일주일에서 한 달만 하면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웠기 때문에 지운 거 다 밝혀낼 수 있어요. 컴퓨터에는 흔적이 있으니까 그거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밝혀낸 게 누가 밝혀냈어요? 작년도에 그 국정원에서 김현규 국정원장이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뭐야? 수사에 들어가야지. 수사만 들어가면 그대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냥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기가 좀 하니까 해킹의 완벽한 증거다. 거기서 뭐라고 밝혔어요?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유령 투표자가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표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를 다 밝혀냈지 않습니까? 이거 완벽한 이건 뭐야?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얘기죠. 나도 그 국정원에서 그런 식으로 세밀하게 밝혀낸 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아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좀 밝혀지겠지 했는데 이거 웬걸? 대통령이 두 손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야, 이 수사에 착수하라니까. 보통 사람들이 나보러 뭐라? 야, 2달만 기다려. 그거 좀 정비를 하고 하니까 헌재에서 그래서 소위 이제 정교모라는 기관에서는 또 저까지 내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건 다른 논리지. 부정선거가 있어서 사전 투표 효력 정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완전히 부정 투표를 확신하고 있었고 이 양반들은 뭐야? 등가성이 다르다. 이거 임마야 4, 5일 전에 사전투표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럼 내가 유권자의 선택을 프리 투 추스니까 요거 바꿔야 되겠는데 바꾸질 않아. 이제 막 사전투표 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해.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왔는데도 내가 변경을 못한다. 이거 이 등가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거죠. 두 번째, 비밀투표 원칙이 어긋나죠. 이거 전산투표다 보니까 any voter at any polling place AVAP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사전투표는 미국도 그래요. 사전에 신청을 해야지. 세상에 코로나 맞을 때도 정부가 강적으로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라 놓고 당신 말이야 어디 언제 할 거야 하고 선택을 하게 하잖아. 강요적인 선택을. 그랬으면서 무슨 국민주권에 편의성 증대 웃기지 마세요. 좀 제발 거짓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요. 나 정말 편의성 증대를 한다고 아무 곳에서 아무데나 뚝 하면 그게 전산투표지 뭡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게 인쇄 날인된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지 그걸 대조를 하고 했는데 그걸 중앙선관위 서버에 들어가서 대조를 하면 그 중앙선관위에 독차해서 이거 바꿔치기하고 유령투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몰라?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이 답변이 그런 식이야. 편의성 웃기지 마라. 야, 국민 편의성 증대하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 편의성이 아니야. 너희들 부정선거 하려고 그렇게 그따위 얘기한 거야. 그 제도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 제도상으로 잘못된 거 왜 안 고쳐? 그리고 대통령은 왜 이렇게 뒷짐지고 있어? 이게 잘못된 거지. 내가 잘된 걸 갖다 뭐라 한 게 잘못된 것은 비판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도적으로도 허점이 있어.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내가 이제 그날따라 본투표로 못 가. 내 지방 출장을 가는데 그럼 내가 저 광주로 간다. 부산으로 간다. 그럼 부산에 거기 있는 어디 투표소에서 하겠소. 그 정도 신청을 해야지. 그게 민주국가지. 아무렇게나 가서 실질적으로 사전투표하고 또 본투표도 행하고 근데도 잡지도 않았다는 그런 사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조혜주가요. 지가 또 말을 했어요. 저 며칠 전에 나왔지만 말이에요. 예전에 2012년도인가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도 앞에서 이게 막 실시간적으로 촥촥촥 저기 집계가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투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고, 그게 뭐예요? 전자개표기는 거기다가 외부에 해킹만 있으면 얼마든지 결과는 투표한 거 따로, 개표 결과 따로, 개표 결과는 뭐 따로 개표를 해. 그러니까 선거를 왜 해? 지들이 그냥 딱 주먹구 그냥 해갖고 그냥 발표해버리면 끝이지. 여기 중공이냐? 이런 자들 말이야. 못돼 먹은 자들. 이자들이요 아주 조직적으로 몇 놈이 짜고 한 거예요. 몇 놈이 짜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 세력이 중국의 세력인지 아닌지 그거 밝혀내야 되잖아. 나는 그럼 그 정확한 출입과 이런 설법한 어떤 plausibility입니다. 그거 지적했는데, 그럼 지적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검찰 수사를 왜 안 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는 왜 그걸 지시를 안 하는 거야? 안 되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거 왜 안 하지? 뭔가 구린 데가 있구나. 발목 잡혔나? 그 발목을 얼마나 대통령의 실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데 발목을 잡힌다고 그걸 벌벌 떨고 수사 안 해? 그냥 수사해서 감옥에 쳐넣으면 그냥 끝장이지. 예? 이건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되는 거.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이거 공범이 아니야? 그 공범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어? 듣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면 당장 수사 착수해야 돼.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 없으면. 아니면 좌파들이 탄핵해서 끄끌려면 우리 보기에 모양이 안 좋잖아. 스스로 내려와,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정말 솔직한 얘기로 내 심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런 사전투표를 하는 나라가 있냐? 그럼 물론 많아요. 사전투표 많은데 우리나라 같이 사전에 내가 투표소 어디에 가서 하겠다 이런 지정 없이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즉 우리나라는 완벽한 전산 조작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100% 완벽하게 갖춰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까보라 이거. 까보는데 이제는 옛날엔 말이죠. 2020년 때는 180개 선거구에서 우리가 이제 소송을 내니까 그래도 증거보전 신청 다 대부분이 받아들여졌어요. 비록 그냥 뭉개고 180도만 뭉개고 그냥, 그래서 드디어 이게 몇 년 뭉개니까 지금 4년 금방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또 기각을 시켜버렸고 그래.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이제는 거짓과 위산이 이젠 크게 달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어떻게 키울 거야? 거짓말 당연히 해야 된다. 범죄자 누구든지 국회의원 될 수 있다. 이런 확신 지어주는 것밖에 더 돼. 당신들. 자, 그것만입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2024년도 4.10 부정선거의 사례를 내가 짚어드릴게. 어떻게 됐냐면, 일부의 선거구에서 말이죠. 똑같이 2020하고 똑같이 됐어. 똑같이 그냥 선거인단, 원래 선거인단 명부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거기 몇 명 있다는 거. 선거인 명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도 몇 명이다 이건 나오잖아요. 거기 지들이 그거보다 더 많은 투표자 수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똑같은 설명을 지들은 하겠지. 그럼 다 까라 이거야. 다 까고 투표소별로 다 까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부정이 될 수 없다. 입증해봐. 안 하지. 뭉개고 있지. 또 뭉갤래. 그리고 이번에는 법원도 말이야 또 아예 증거를 기각을 시켜 있어요. 더욱 기가 막힌 건 뭐냐? 전자개표기 무슨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이게 수개표 시스템으로 하겠다. 수개표는 뭔 수개표? 수검표도 안 되지. 그리고 CCTV 확인하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CCTV 확인을 내가 사람이 좀 불안해갖고 유튜브가 거기 가서 투표하는 사람들 인원하기 위해서 그 촬영을 했는데 그거 잡아가도 이 사람들아 도둑이 지발 들인다고 정말 도둑 놈은 안 잡고 정말 여기 정의의 편 사람을 잡아가두나?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 사람들아 손바닥으로 하늘 가래요. 정말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세요. 내가 왜 흥분하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도 지들이 선거 부정 해먹든 말든 내 일 아닌데. 근데 왜 그래요?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 애들이 이제 그 이상한 사회, 정말 중공 애들의 발 마사지나 하고 있고 정말 노예같이 부려먹는 사회가 내가 보이니까 이렇게 흥분하지. 나도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네들도 목숨 걸겠지. 그러면 니네들 목숨 내놔 자식들아. 부정 잘못한 놈들은
정말 옛날에 4.19 부정선거 때문에 그걸 사용시켜야 되지. 그래, 뭐 일부에 옛날에 그렇디다. 내가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아이 그거 뭐 부정선거를 지가 사용당하려고 어떻게 부정선거해? 선관위 내 친구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선관위 지금 다 밝혀졌잖아. 감사원 감사 그렇게 거부하더니 야 채용 비리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뭐 독립기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독립기관이라고 사법심판을 안 받는데 사법의 잣대를 보호하려고 그게 독립인 줄 아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독립성을 했던 나라가 없어요.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법관의 독립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판결상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뭔가 이런 자의적인 그러니까 정당한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방해가 받지 않게끔 독립성을 주어준다. 이게 독립성의 원천이야. 그러니까 인사의 독립이라는 얘기가 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특별한 범죄를 저질 때 그 사람도 독립시켜줘야 되니? 말이 안 되잖아. 범죄 집단을 어떻게 독립을 해? 근데 좌우한 독립, 좌우한, 그래서 인사채용비리가, 야, 이거 어떠한 공무원 조직도 이렇게 썩은 사례를 보전. 왜 20년간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았으니까 감사가 어떻게 됐어요? 다 골루갈 집단 아니야. 이 전부 이 썩어 빠진, 그건 말이에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애들도 지금 말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말을 못 할 거야. 저거 다 잡아 쳐놓아야 되는데, 자, 그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감사원이 밝혔죠? 이원석이 지금 뭐하고 앉았니? 야, 그 대검찰청에 그 고발했잖아. 그럼 당장 하루빨리 수사를 착수해야지. 넌 뭐, 네가 검찰총장이라고, 뭐, 이 김건희, 여사, 그 수사를 공정하겠다. 그따위 말은 립서비스 하지 마. 네가 검찰총장이라면 당연히 수사해야지. 윤 대통령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는 거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감사원에 고발 들어갔으면은 이제 감사원장도 날릴래?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게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면 선관위에 그 잘못된 거 그 사람들 쫙 다 모가지 쳐야지. 모가지 치고 업무감사 받아야지. 왜 업무감사에서 독립적이야? 그거는 헌법에도 명시가 그렇게 안 됐어. 감사헌법에도 선관위 업무감사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해야지. 그럼 업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 아니야. 부정선거가 아마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확신해요.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왜 부실선거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조금 들여다보라고. 왜 들여다보기 싫어 그렇게? 초등학생만 돼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걸 왜 안 들여다보고 그렇게 부정선거하는 사람들 그렇게 삿대질을 하냐고. 이거 답답한 사람들아. 더 이상 세뇌되지 말고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각성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공무원할 게 뭐예요? 공무원에서 공무원 애들 특히 선관위 애들 그렇게 썩어 빠진 애들 세습주의. 그러니까 당연히 야, 너 부정선거 한모해 하면 너 그냥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이 한번 했어요. 그리고 거기 말이야. 거기 어떻게 전라도 사람이 70%나 가 있대? 그것도 말이야. 내가 내 그 소스는 몰라. 선관위 직원이 호남이 몇 프로 있는지. 그게 전부 호남 사람이래. 그거 어떻게 된 게? 5.18 유공자 저기에서 가산점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받았어? 선관위 직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야. 그거 다 공표된 얘기 아니야. 그거 해명해. 그게 왜 어떻게 해명도 안 하고 그 전라도 애들로 가득 차갖고 그러면 범죄 집단이 이거 5.18도 있죠. 부정선거도 있죠. 그렇게 같이 해먹을래? 나라 망할래? 나라가 누구 건데 니네들 거냐? 국민의 것이야. 그러면 안 되지. 흥분돼서 그 목소리를 높였으면 대법원 판사가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겸직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우선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상충은 뭐냐면 예컨대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한통속이 될 어떤 우려. 쉽게 얘기해서 항상 견제와 균형, 민주사회는 견제와 균형이죠.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가 좀 제한하고 입법부의 권력을 또 사법부가 판단을 하고 마찬가지로 사법부와 대통령 사이에도 행정부하고도 견제와 균형이 오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민주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뺏기 채택을 안 해요. 물론 네팔이라든지 어디 이상한 후진국 세 군데에서 채택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게 바로 4.19 혁명 때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1951년도에 61년도에 생겼어요. 그렇다면 더더구나 그 뭐 독립성을 위해서 다 좋다 이거야. 하지만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부에서 그까지 선거 하루에 행정부 인권에서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선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러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 판사들이 겸직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아예 그렇게 겸직하려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려면 제3의 섹터에서 한다지 아니면 이거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뭐하러 존재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불법 집단인데 해체시켜야죠. 당연히 해체시켜야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이해상 중의 문제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는 해체시켜도 충분하다. 해체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